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조금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 HBM, 엔비디아, 구글 AI 칩, 파운드리, AI 팩토리, 로봇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속살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체 칩입니다. 엑시노스 이야기예요. 솔직히 엑시노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좋은 기업보다 아쉬운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발열 이야기 있었죠. 성능 격차 이야기도 있었고요. 스냅드래곤과 비교되면서 왜 굳이 엑시노스를 쓰냐? 이런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 중에서도 엑시노스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불안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이해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걸 단순히 엑시노스가 좋냐 안 좋냐 이렇게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큰 질문을 던져야 해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남의 칩을 사다 쓰는 스마트폰을 사러 남을 거냐, 아니면 자기 칩을 설계하고 자기 공장에서 만들고 자기 기기에 넣고 그 안에서 AI까지 돌리는 회사로 커질 거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만 파는 회사라면 이익 구조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부품을 사와야 하고 가격 협상에서 밀릴 수 있고 핵심 성능을 외부 회사에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체 칩이 살아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스마트폰을 파는 회사, 칩을 설계하는 회사, 그 칩을 2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회사, AI 기능을 그 칩 위에서 돌리는 회사, 그리고 그 기기를 전 세계에 판매하는 회사. 이 구조가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단순 전자제품 회사가 아니라 자체 칩 생태계를 가진 AI 디바이스 회사로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림을 보자는 겁니다. 먼저 엑시노스를 너무 감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실망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또 엑시노스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자체 칩은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 칩은 심장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화면이 아무리 좋아도,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AI 기능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결국 그걸 움직이는 건 칩입니다. 앱을 빠르게 열고 사진을 처리하고 게임을 돌리고 영상 편집을 하고 AI 번역을 하고 온 디바이스 AI를 실행하는 것까지 전부 칩 성능과 연결돼 있죠. 삼성전자가 이 핵심 부품을 계속 외부에만 의존하면 스마트폰 사업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칩 가격이 오르면 부담이 커지고요. AI 시대에 필요한 기능을 넣고 싶어도 칩 로드맵이 남의 손에 있으면 속도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자체 칩을 다시 살리는 게 단순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비용 문제고 제품 차별화 문제고 AI 시대 주도권 문제입니다. 엑시노스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흐름에서 중요한 건 2나노입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600을 2나노 GAA 공정 기반 모바일 칩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나노라는 말이 그냥 멋있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엑시노스는 삼성 시스템 LSI가 설계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생산하는 구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쓸 칩을 내가 설계하고 내 공정으로 만들고 내 스마트폰에 넣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잘 굴러가면 정말 강합니다. 제품팀은 어떤 AI 기능이 필요한지 알고 있고 칩 설계팀은 그 기능에 맞춰 칩을 설계할 수 있고 파운드리는 그 칩을 최신 공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갤럭시 기기에서 사용자의 반응까지 확인할 수 있죠. 이건 단순히 칩 하나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계, 제조, 제품, 사용자 경험이 한 회사 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이 구조가 강해지려면 칩 성능도 좋아야 하고 발열도 잡아야 하고 배터리 효율도 좋아야 하고 파운드리 수율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삐끗하면 사용자는 바로 체감하거든요. 그래서 엑시노스의 부활은 삼성전자 내부 여러 사업부가 같이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열 이야기를 피할 수 없죠. 스마트폰 칩에서 발열은 정말 민감합니다. 성능이 좋다고 해도 폰이 뜨거워지고 배터리가 빨리 닳고 성능이 오래
유지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바로 실망합니다. AI 시대에는 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AI 기능은 연산을 많이 쓰거든요.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정하고, 음성을 번역하고, 문장을 요약하고, 기기 안에서 생성형 AI를 돌리려면 칩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칩이 더 열심히 일하면 열이 나고 전력도 더 먹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바일 AI에서 승부는 단순 최고 성능이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하게 전기를 쓰느냐, 얼마나 열을 잘 빼느냐,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느냐, 이게 진짜 승부가 되는 겁니다. 최근 보도에서 엑시노스 2700쪽이 발열 관리 개선, HPV 기술 개선 같은 방향으로 거론되는 것도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엑시노스 2700은 공식적으로 모든 것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서 이제 무조건 해결됐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삼성전자가 자체 칩에서 가장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발열과 효율 문제를 계속 다음 세대에서 고치려는 방향은 분명히 볼만합니다. 엑시노스가 살아나면 스마트폰 사업에도 의미가 큽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은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마진도 중요하잖아요. 스마트폰 안에는 비싼 부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 카메라, 메모리, 저장장치, 배터리, 통신 부품, 그리고 AP까지요.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AP 가격은 부담이 큽니다. 외부 칩을 많이 쓰면 성능은 안정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원가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체 칩을 일정 비율 이상 쓸 수 있으면 내부 거래 구조를 통해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제품 전략도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자체 칩이 외부 칩보다 성능이 떨어지면 원가 절감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용자는 바로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싸게 만들면서도 사용자 경험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예요. 이걸 해내면 엑시노스는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강한 무기가 됩니다. 원가도 잡고 제품 차별화도 하고 AI 기능도 자체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거든요. 이게 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파는 회사에서 스마트폰의 심장까지 직접 설계하는 회사로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I가 붙으면 그림이 더 커집니다. 과거 스마트폰 칩의 승부는 CPU와 GPU 성능이 중심이었죠. 앱이 빠르게 열리느냐, 게임이 잘 돌아가느냐, 카메라 처리가 빠르냐, 이런 쪽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NPU가 중요해졌습니다. AI 연산을 처리하는 부분이죠. 삼성 공식 자료에서도 엑시노스 2600의 AI 성능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방향이 분명해요. 앞으로 갤럭시 AI가 더 많이 들어가고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커질수록 칩 안의 AI 성능은 스마트폰 경쟁력과 바로 연결됩니다. 클라우드에서 모든 걸 처리하면 속도도 문제고 비용도 문제고 개인정보도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기 안에서 바로 AI를 처리하면 반응이 빠르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리하고 네트워크가 약할 때도 쓸 수 있는 기능이 늘어납니다. 이게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칩을 강화하려는 이유도 여기와 맞닿아 있어요. 갤럭시 AI를 더 잘 돌리려면 갤럭시 안에 들어가는 칩도 AI에 맞게 설계돼야 합니다. 남의 칩 위에 AI 기능을 얻는 것과 처음부터 갤럭시 AI에 맞춰 칩을 설계하는 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자체 칩 전략은 파운드리와도 깊게 연결됩니다. 이게 오늘 대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외부 고객사만 기다리는 구조라면 늘 TSMC와 직접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사가 많냐, 수율이 좋냐, 첨단 공정에서 신뢰를 얻었냐, 이 싸움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자기 내부에 아주 큰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사업입니다. 갤럭시라는 거대한 제품군이 있잖아요. 자체 칩을 만들고 그 칩을 삼성 파운드리가 생산하고 그걸 갤럭시에 넣을 수 있다면 파운드리는 내부 물량을 통해 공정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파운드리는 실제 물량을 돌려봐야 강해집니다. 공정 문제도 잡고 수율도 끌어올리고 고객 대응 경험도 쌓아야 하죠. 엑시노스는 삼성 파운드리에게 일종의 내부 시험대이자 훈련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 물량이라고 해서 대충 만들 수는 없어요. 갤럭시 사용자가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냉정한 시험대가 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평가하니까요. 그래도 이 구조가 잘 굴러가면 삼성 파운드리는 외부 고객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우리가 만든 2나노 칩이 실제 글로벌 스마트폰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건 작은 말이 아닙니다.
이 흐름은 구글 AI 칩, 테슬라 AI 칩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구글 차세대 AI 칩 일부 제조 논의로도 이름이 나왔고 테슬라 AI 칩 생산 이슈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외부 고객사 뉴스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외부 고객사를 설득하려면 삼성 파운드리의 공정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신뢰를 쌓는 방법 중 하나가 자체 칩을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엑시노스가 좋아진다는 건 스마트폰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삼성의 2나노 공정이 실제 제품에서 검증되고 발열과 전력 효율이 개선되고 AI 성능이 올라간다면 외부 고객사 입장에서도 삼성 파운드리를 다시 볼 이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엑시노스가 흔들리면 삼성 2나노 괜찮은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엑시노스는 삼성전자 내부 칩 하나가 아니라 삼성 시스템 반도체 전체 신뢰와 연결되는 카드입니다. 이게 오늘 주주분들이 꼭 보셔야 할 지점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진짜 자체 칩 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한 가지 사업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팝니다. 그 스마트폰에 들어갈 칩을 설계합니다. 그 칩을 자기 공정으로 만듭니다. 그 칩 위에서 갤럭시 AI를 돌립니다. 그 갤럭시 AI가 스마트폰, 워치, 태블릿, TV, 가전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기들이 다시 삼성 생태계 안에서 연결됩니다. 이 구조가 살아나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제품을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기기, 칩, AI, 파운드리, 서비스가 서로 맞물리는 회사가 되는 거죠. 물론 애플처럼 완성도 높은 생태계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애플은 자체 칩과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기기 경험을 굉장히 강하게 묶어낸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기반이고 구글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제품군이 넓은 만큼 통합 경험을 만드는 난이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만의 장점도 있어요. 기기 종류가 훨씬 넓습니다.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라 TV, 가전, 웨어러블,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홈까지 있습니다. AI가 생활 전체로 퍼질수록 이 넓은 제품군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체 칩이 이 흐름의 심장 역할을 해준다면 삼성전자 덩치는 지금보다 훨씬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것도 많습니다. 자체 칩 전략은 성공하면 강하지만 실패하면 부담도 큽니다. 엑시노스 성능이 기대보다 약하면 소비자 반응이 바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발열이 잡히지 않으면 프리미엄 모델 신뢰에 타격이 갈 수 있죠. 지역별로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를 나눠 쓰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느 지역 모델이 더 좋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체 칩을 많이 쓰는 것보다 자체 칩을 믿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사용자가 이번 엑시노스 괜찮네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게임은 해도 안정적이고 카메라를 오래 써도 뜨겁지 않고 AI 기능을 써도 배터리가 버텨주고 일상 사용에서 부드러워야 해요. 이건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손에 쥐었을 때 느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에게 엑시노스는 기술 발표가 아니라 체감 품질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엑시노스 사용 확대를 단순히 좋은 뉴스로만 보면 안 됩니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첫째, 실제 탑재 비중입니다. 갤럭시 어느 모델에, 어느 지역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봐야 해요. 둘째, 사용자 반응입니다. 발열, 배터리, 성능, 카메라 처리, AI 기능에서 실제 평가가 좋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원가와 마진입니다. 자체 칩 한 대가 스마트폰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파운드리 수율입니다. 2나노 공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자체 칩 전략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부 고객사 신뢰입니다. 엑시노스가 좋아지는 흐름이 구글, 테슬라 같은 외부 파운드리 고객사와의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 5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숫자만 큰 게 아니라 사용자와 시장이 인정해줘야 진짜예요. 외국인 수급도 이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볼 때 메모리 사이클만 보는 게 아닙니다. HBM, 파운드리, 스마트폰, AI 기기, 자체 칩, 원가 구조, 환율까지 같이 봅니다. 엑시노스가 살아난다는 건 외국인 입장에서 3가지 질문을 던지게 만들 수 있어요. 첫째, 삼성 스마트폰 마진이 좋아질 수 있나? 둘째, 삼성 2나노 공정 신뢰가 올라갈 수 있나? 셋째, 삼성전자가 AI 디바이스
생태계를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나? 이 질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답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말보다 냉정합니다. 뉴스가 좋아도 외국인이 안 사고 거래 대금이 안 굳고 반도체 대형주 흐름이 같이 안 움직이면 시장은 금방 식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엑시노스와 이나노, 갤럭시 AI 흐름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좋은 스토리 위에 돈이 붙어야 주가 흐름도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뉴스 제목보다 수급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금리와 환율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스마트폰도 해외에서 팔고 반도체도 달러로 거래되는 부분이 많고 외국인 수급도 환율 영향을 받습니다. 원화가 너무 약해지면 수출 기업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 투자 매력이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금리 부담이 줄고 달러가 안정되고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로 돈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 자체 칩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전체가 금리와 환율 때문에 눌리면 주가는 바로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기술만 보면 안 되고 시장 환경도 같이 보셔야 해요. 삼성전자 자체 칩 제국이라는 그림은 장기 재료입니다. 그 장기 재료가 주가로 빨리 연결되려면 메모리 업황,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 분위기가 같이 도와줘야 합니다. 기술이 좋아지는 것과 주가가 바로 움직이는 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 차이를 알고 보셔야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그럼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이 흐름을 단기 테마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체질 변화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엑시노스가 좋아진다는 건 그냥 모바일 칩 하나의 성능이 올라간다는 뜻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AI, 이나노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원가 구조, 외부 고객사 신뢰까지 연결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확인 단계입니다. 너무 빨리 흥분하면 안 되고 또 과거 실망만 떠올리면서 아예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세대부터 실제로 달라지는지 보는 거예요. 사용자 반응이 달라지는지, 발열 이야기가 줄어드는지, AI 기능이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갤럭시 판매에 도움이 되는지, 파운드리 신뢰로 이어지는지 이걸 하나씩 확인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결국 확인이 붙을 때 더 오래 갑니다. 엑시노스는 지금 삼성전자의 기대와 확인이 만나는 자리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도 기준을 잡으셔야 해요. 삼성전자 자체 칩 제국이라는 말이 멋있게 들린다고 바로 달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큰 종목은 뉴스 하나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맞아야 흐름이 이어집니다. 신규로 보신다면 가격보다 먼저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엑시노스 탑재 확대가 실제로 나오는지, 갤럭시 판매 반응이 좋은지, 이나노 수율 관련 우려가 줄어드는지, 외국인 수급이 붙는지, 메모리와 파운드리 뉴스가 같이 좋아지는지, 코스피 대형주 분위기가 살아나는지 이걸 같이 보셔야 해요. 삼성전자는 단기 급등주처럼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큰 배가 방향을 트는지 보는 종목에 가깝죠. 방향이 바뀌면 천천히 움직여도 힘이 큽니다. 자체 칩 전략은 그 방향 전환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조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남의 칩만 가져다 쓰는 스마트폰 회사로 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칩을 설계하고 자기 공정으로 만들고 자기 갤럭시에 넣고 그 위에서 AI를 돌리는 구조를 다시 키우려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회사, 반도체 회사, AI 기기 회사, 파운드리 회사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는 그 중심에 있는 칩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썩는 거 증명해야 하고 발열도 잡아야 하고 소비자 신뢰도 다시 얻어야 하고 이나노 파운드리도 안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살아나면 삼성전자의 덩치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스마트폰의 심장까지 직접 만드는 회사, AI 기능을 얻는 회사가 아니라 AI가 돌아갈 칩까지 설계하는 회사, 외부 칩 가격에 끌려가는 회사가 아니라 자기 생태계 안에서 더 많은 가치를 남길 수 있는 회사. 이 그림이 바로 삼성전자 자체 칩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끝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엑시노스가 살아나면 모바일 칩, 파운드리, 2나노, 패키징,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부품까지 여러 길목이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갤럭시 AI가 더 커지면 메모리도 필요하고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MPU 성능도 중요해지고 전력 효율과 발열 관리 부품도 같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볼 때는 삼성전자 오른다, 내린다에서 끝내면 아쉬워요. 돈이 어느 길로 번질 수 있는지 조금 넓게 펼쳐놓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도 바로 이런 흐름을 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종목 하나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고요.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느 섹터로 옮겨갈 수 있는지 2부 형태로 차근차근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안에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담아뒀습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도 무조건 매수하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보는 지도처럼 보시면 돼요.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오늘 자체 칩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반도체 대형주만 보는 게 부족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칩이 살아나면 파운드리와 장비도 봐야 하고 AI 기기가 커지면 온디바이스 AI와 부품도 봐야 하고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도 같이 봐야 하거든요.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종목이어도 자리가 너무 뜨거우면 조심해야 하고 반대로 흐름이 살아나는데 조용히 눌리는 구간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접근할지도 같이 보자는 겁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엑시노스라는 말에만 기대서 들어가는 건 아닌지, 실제 탑재와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고 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있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큰 뉴스에 마음이 흔들릴 때 조금 더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파운드리, 엔비디아, 구글 AI 칩, AI 팩토리, 로봇, 엑시노스, 2나노,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여기에 갤럭시 AI, 온디바이스 AI, 모바일 칩, 발열, 수율, 패키징까지 붙으면 혼자서 매일 다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온디바이스 AI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체크 포인트를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체 칩 전략은 그냥 엑시노스를 다시 많이 쓰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AI,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삼성전자가 자기 칩을 설계하고 2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갤럭시에 넣고 그 위에서 갤럭시 AI를 돌릴 수 있다면 이 회사의 그림은 훨씬 커집니다. 물론 아직은 확인할 게 많습니다. 성능, 발열, 배터리, 사용자 반응, 탑재 비중, 수율,
외국인 수급까지 하나씩 봐야 해요. 하지만 방향은 큽니다. 남의 칩을 사다 쓰는 회사와 자기 칩 생태계를 가진 회사는 시장이 다르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길을 제대로 열면 스마트폰을 파는 회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심장을 만들고 그 심장을 자기 공장에서 찍어내고 AI 기능까지 자기 기기 안에서 돌리는 회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자체 칩 제국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자체 칩 전략이 갤럭시 AI, 2나노 파운드리, 온디바이스 AI 관련 흐름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